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관내 서장들을 전원 소집해 경찰의 명예실추 행위를 조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청장의 경고가 무색하게 곧장 다음 날 술에 취한 경찰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녀, 계급을 가리지 않고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서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성인 남성이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소속된 A 경사였습니다. A 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학생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말엔 강북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앱으로 만난 여성과 강남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성 비위는 물론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음주 폭행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경찰 2명을 폭행하기도 했고 술에 취해 시민과 시비가 붙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청관 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조지호 청장은 지난 6일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서울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의 고리를 끊어내자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강 확립과 조직 관리 강화를 당부한 겁니다. 그런데 청장의 경고가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일 새벽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이 술에 취한 채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의 기강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도부의 리더십과 경찰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정책성 확립, 그를 통한 적극적인 조직 몰입이 이와 같은 경찰 사건의 해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의 기강행위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내부 반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이래서야 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 이번에는 NH농협은행에서 터졌습니다. 약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배임과 횡령 등 반복되는 사고,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부 통제 개선 방안으로 7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109억 4천여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최근 밝혔습니다. 지역 지점의 여신 업무 담당 직원이 2019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일부 중소기업의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 대출해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농협은행 측은 고의성과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임과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재작년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 업무를 맡은 직원이 697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KB국민은행에서도 이번 농협은행 사례와 유사한 149억여 원 상당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엔 BNK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금융기관 개인 횡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988억 원을 횡령해 충격을 줬습니다. 샘플링을 해서라도 1인당 거의 상시 시스템이 촘촘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반일도덕이 소도덕을 양산하는 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책무 구조도는 오는 7월 도입됩니다.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미리 배분해야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무 구조도에 따라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침체 징후가 없다며 미국 경제의 뚜렷한 성장세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지연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제 조건은 역시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방침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으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징후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공화당은 대선 전국에서 신속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원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faith that you will not allow politics to cloud your judgment in the fight to tackle inflation. 연준을 포함한 미 규제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권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파월 의장은 중대한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은 의견을 두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지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현재 연 7천만 명 수준인 여객을 1억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10월까지 재단장에 나섭니다.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활주로와 계류장을 추가로 건설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둔 가운데 중복 노선을 정비해서 승객들의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고 공항 인근엔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조성해 문화관광 단지로 꾸밉니다. 항공, 물류 분야 민생 토론의 내용을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활주로와 계류장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 올해 10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700만 명인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명 이상이 돼 국제선 기준 세계 5위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자유화협정국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지역까지 운수권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을 거쳐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환승 여객을 붙잡기 위해 3시간 이내 갈아탈 수 있게 하고 2028년까지 기업인과 유명인을 위한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비한 밑작업도 한창입니다. 중복 노선 55개를 정비해 오전과 오후로 스케줄을 분산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는 터미널2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는 우리저비용항공사가 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거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곳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복합리조트가 개장한 가운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공항 인근을 문화관광단지로 꾸밉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 에어포트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항 인근에 항공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인류 복합 리조트라든지 다양한 또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음 달 개장하는 부산신항 물류체계를 완전 자동화하고 서울 신정동과 양재동 화물터미널은 주거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첨단 물류단지로 조성합니다.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서와 산간 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무인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인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아덴만에서 민간 화물선에 선원 3명이 숨진 건데요. 사망자 외에도 최소 4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이 예상됩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예멘 아덴만에서 민간 화물선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현재까지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친일한 반군 세력인 후티가 하마스 지지를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온 이후 첫 사망자입니다. 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ترو كونفيدنس الأمريكية في خليج عدن. 미군 중부사령부는 사망자 외에도 최소 4명이 다쳤고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선박은 그리스 기업이 소유한 벌크선으로 현재 불에 탄 채 바다에 떠다니고 있고 선원 등 20여 명의 상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후티의 무모한 공격에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have unfortunately and tragically killed innocent civilians. And so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hold the Houthis accountable for their attacks. 미국은 영국 등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꾸려 지난 1월부터 후티 근거지를 타격해왔지만 후티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이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는 다만 취할 행동에 앞서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긴급 권한을 활용해 이스라엘 측에 100건이 넘는 개별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측은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편중된 무기 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